산성비, pH 농도 5.6 미만의 강산성을 띠는 비. 실제 2016년 우리나라에 내린 빗물의 산도를 측정한 결과 서울, 인천, 울산 등 주요 도시에서 심각한 수준의 산성비가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견고하던 건물을 녹슬게 만들고 수많은 생명의 떼죽음을 불러오는 산성화. 그런데 산성화는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안전지대 pH 농도 7.4. 늘 중성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 몸. 그렇다면 당신의 몸은 산성화로부터 안전할까? 거리로 나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몸의 산도를 측정해봤다. 타액의 농도를 통해서 몸속에 산성화됐는지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타액은 몸속 체액보다 알칼리를 띠고 있어서 타액이 산성이 되어 있다면 몸이 산성화되어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61명 중 무려 3분의 2가 넘는 47명의 몸이 산성화되어 있는 상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몸. 혹시 봤는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많구나.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네. 건강 관리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육류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로 인해 점점 심화되는 산성화. 특히 여름철 땀으로 인한 체내 수분 손실은 우리 몸의 산성화를 가속화시킨다. 몸이 산성화가 되면 체내 세포가 파괴되면서 신체 각종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암세포의 증식이 활발해지며 더 과도하게 산성화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pH 농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신체의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성인병이 발생하고 pH 농도가 더 떨어지면 암세포 증식이 활발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 국내 한 대학의 연구 결과 암 환자들 타액의 pH 농도는 평균 5.6으로 심각한 산성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산성화된 녹슨 몸은 혈액에 피떡을 만들고 혈관을 약화시켜 심혈관 질환을 유발, 췌장세포를 파괴해 인슐린 분비 장애를 불러와 당뇨를 유발시킨다. 특명, 녹슬어가는 우리 몸을 중화시켜라. 녹슬어가는 몸을 중화시키려면 식습관 개선이 가장 급선무인데요. 알칼리성 식품들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식재료 하나에 숨겨진 두 가지 효능. 내 몸을 살리는 맞춤 활용법. 식재료의 두 얼굴. 과연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줄 식재료는 무엇일까? 녹슬어서 병들어가는 우리 몸을 중화시켜줄 천연 중화제 역할을 하는 식재료는 6월 제철 식재료 중에 있습니다. 영양을 가득 품고 자라난 6월 제철 식재료. 그렇다면 그중 산성화가 부르는 대표 질환인 심혈관 질환과 당뇨, 이 두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단 한 가지 식재료의 정체는? 산성화된 몸이 부르는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을 동시에 잡아줄 제철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오디입니다. 식재료의 두 얼굴.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 심혈관 질환과 당뇨를 동시에 잡아줄 오늘의 식재료 오디. 영롱한 보랏빛을 내는 오디는 뽕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로 6월을 대표하는 식재료인데 동의보감에는 당뇨를 치료하며 오장을 이롭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오디는 알칼리성으로 산화된 몸을 중화시키는 데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으로 새콤한 맛 때문에 산성식품으로 인식되는 오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 알칼리성 식품과 산성식품의 구분 기준은 맛이 아니라 식품을 섭취하고 소화된 후에 어떤 물질이 남느냐에 따라 구분된다는 사실. 즉, 소화되고 남는 물질이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알칼리 원소라면 알칼리성 식품. 반대로 인, 황, 염소, 요오드와 같은 산성 원소가 남는다면 산성식품에 해당된다. 대부분 산성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육류, 해산물, 달걀과 같이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그리고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채소, 과일, 씨앗류가 있다. 따라서 오디는 신맛을 내긴 하지만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디가 산성화가 부르는 대표 질환, 심혈관 질환과 당뇨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이제 오디에 주목해야 될 성분은 바로 안토시아닌과 루틴인데요. 오디에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루틴은 모두 황산화 성분으로 몸을 산성화시키는 활성산소를 배출시키고요. 동시에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디의 루틴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당뇨병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녹슨 몸을 중화시켜줄 오디.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를 잡기 위해선 오디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오디 두 얼굴 첫 번째, 산성화가 부르는 심혈관 질환 개선을 위한 오디 섭취법을 찾아라.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경기도 분당의 한 개천가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장대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전거 삼매경에 빠진 심기태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8년 전부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자전거를 주로 타고 있습니다. 아팠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궂은 날씨에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그. 지금은 누구보다 밝고 건강한 모습이지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비 오는데. 오늘 별로 안 춥던데? 심기태 씨와 그의 아내 이미자 씨에겐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한다. 네, 당시 기억하세요? 네, 그게 한 8년 전 같은데요. 그 병원에서 앞으로 12시간 안에 이 집안은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이었죠. 12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 여느 날처럼 출근을 하던 중 계단을 오르다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심기태 씨.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상상할 수조차 없던 진단을 받게 된다. 심장에 동맥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협심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협심증.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돌연사까지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인데 중간에 편지 쓴 게 있거든요.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는데 한 20줄 정도 쓴 내용이 있어요. 유서처럼. 누구한테 쓰신 거예요?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집사람 그냥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면서 썼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이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에서 작성했던 한 장의 편지. 그 안엔 홀로 남겨질 아내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제 직업이 이제 영업 관리직이었고 그때 이제 보험회사 지점장을 오래 했었는데 야근도 많이 했지만 주로 이제 술을 먹는 자리도 많았고 담배도 피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 시간. 지나친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은 그의 몸을 녹슬게 만들고 협심증까지 불러왔던 것. 그렇다면 건강을 되찾은 지금 심기태 씨의 몸 상태는 어떨까? 먼저 타액을 통해 몸의 산도를 측정해 봤는데 그 결과 진한 연두빛으로 중성에 가까운 것을 확인. 뿐만 아니라 2달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협심증을 비롯한 고지혈증 모두 정상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치유에 좀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라색 색소를 가진 베리류의
과실 안에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토종베리인 오디가 좋다고 해서 주로 이제 오디를 음식으로 해서도 먹고 또 주스나 뭐 즙으로 해서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디가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는데 어떤 도움을 준 걸까? 오디에 풍부하게 든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액 산성화의 원인인 활성산소와 또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혈액을 중화시키고요. 오디의 다른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안토시아닌을 블루베리에 약 1.5배가량 함유하고 있는 오디. 실제 오디 추출물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얼린 오디를 준비해두고 1년 내내 오디를 섭취하고 있다는 심기태 씨. 그런데 보통 냉동 상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디. 혹시나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는 않을까? 오디를 얼리게 되면 형성되는 얼음 결정이 열매 세포를 분열시켜서 몸이 산화되고 또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 즉 안토시아닌 성분이 보다 쉽게 심출되도록 됩니다. 즉 안토시아닌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얼렸을 경우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디의 두 얼굴 첫 번째, 산성화된 몸이 부르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오디 얼려서 먹어라. 평소 식습관 조절이 중요한 심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먹는 반찬에 오디를 활용하고 있는 아내 이미자 씨.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입맛 없고 반찬 없을 때 저희가 즐겨 먹는 남편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오디 물김치예요. 보랏빛으로 물든 오디 물김치 어떻게 만드는 걸까? 먼저 배추는 소금에 절여 준비한다. 그런 다음 오이와 파프리카, 사과는 한입 크기로 썰어준다. 이제 오디 물김치의 국물을 만들 차례. 오디 2국자를 믹서에 넣고 간 뒤 채반에 받쳐 즙을 걸러내고 여기에 소금 1큰술과 설탕 1큰술을 넣어 간을 한다. 그런 다음 절인 배추와 손질한 채소를 한데 넣고 2컵 분량의 생수를 부은 뒤 간을 한 오디즙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된다.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남편 심혈관 건강에 좋은 이것을 저는 꼭 넣거든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남편의 심혈관 건강을 위해 신경 써서 넣는다는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잣이에요. 잣 한 줌 정도를 오디 물김치 위에 뿌려준 뒤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하면 협심증으로 쓰러졌던 남편의 건강을 위한 오디 물김치가 완성된다. 오디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우러나와서 체내에 흡수가 잘 되고요. 오디에 풍부한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을 배가시켜줄 뿐만 아니라 리놀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을 확장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오디 활용법을 선보이나 했더니 갑자기 식빵을 꺼내오는 이미자 씨. 아버님 이제 간식 안 드시잖아요. 예, 원래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간식을 바로 끊을 수 없어서 호밀빵으로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디 간식을 만든다더니 대뜸 오디 3국자와 레몬 1국자, 꿀 1국자를 넣고 갈기 시작하는 이미자 씨. 주스 만드시는 거세요? 아니요. 잼을 만들려고요. 오디를 이용해서. 보통 잼은 과일과 설탕을 함께 넣고 불에 뭉근하게 졸이기 마련. 하지만 오디의 경우 열을 가하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파괴되는데 대체 오디잼을 어떻게 만든다는 걸까? 열을 가하지 않고 잼을 만들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열을 가하지 않고도 잼을 만들 수 있다? 오디 속 안토시아닌을 지켜줄 그녀만의 비장의 무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치아씨드예요. 식물의 씨앗이에요. 요즘에 마트에 가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예요. 갈아놓은 오디즙에 치아씨드 4큰술을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불 없이도 잼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여전히 묽은데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 치아씨드가 조금만 있으면 물기를 쫙 빨아들여서 점성이 생길 거예요. 치아씨드가 물기를 빨아들인다?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5분이 지나자 놀랍게도 부풀어 오르는 오디잼. 치아씨드가 물기를 빨아들이며 잼과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 보세요. 점성이 생겼죠? 정말 열을 가하지 않고도 오디잼이 만들어졌다. 치아씨드는 자기 몸에 10배가량 수분을 흡수하는 특성을 지녔는데 칼로리가 적고 포만감이 높아 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오디와 치아씨드로 잼을 만들면 심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 오디잼을 만들 때 치아씨드를 넣게 되면 오디의 안토시아닌 성분 같은 유효한 성분을 잘 보존할 수 있고요. 또 치아씨드에는 오메가3 지방, 또 식이섬유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을 맑게 하고 혈관 속 찌꺼기를 배출해서 산성화된 세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안토시아닌 성분을 고스란히 간직한 오디잼으로 간식을 대신해온 이미자 씨. 잼이 좋은 점은 오디를 넣어서 새콤하면서 치아씨드 때문에 씹히는 맛이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혈관에 굉장히 좋은 간식이 되거든요. 빵에다 이렇게 발라 먹으면. 호밀빵에 치아씨드를 넣어 만든 오디잼을 발라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오디 샌드가 만들어진다. 오디잼은 간식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오디잼을 이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이나 각종 나물에 설탕 대신 사용하기도 해요. 남편이 혈관이 안 좋아서 혈관에 좋은 요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혈관 건강에 좋은 오디를 이용한 볶음 요리를 해볼 거예요. 메밀가루 100g에 물 200ml,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잘 섞어준다. 그런 다음 달궈진 팬에 식물성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려 약불에서 얇게 부쳐낸다. 반죽이 식는 동안 볶음이 안에 들어갈 속 재료를 준비하는데 볶음이 만드시는데 밥을 넣으세요? 네, 밥을 넣으면 물론 메밀에도 이제 담백하고 이제 열량을 낼 수는 있겠지만 밥을 넣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한 끼의 식사가 되거든요. 잡곡밥 한 공기에 소금과 들기름, 들깨를 넣고 잘 섞어준다. 메밀 반죽이 식었다면 이제 볶음이를 싸줄 차례. 메밀 반죽 위에 적상추 2장, 그 위에 양념된 밥과 오디를 올려준 뒤 돌돌 말아준다. 그런 다음 한 입 크기로 썰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고 산성화된 몸이 부르는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오디 메밀 볶음이가 완성된다. 오디 메밀 볶음이를 만들어 드시면 오디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메밀의 항산화 성분인 루틴이 함께 혈관벽이 탄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또 상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이 모두 다 항산화 성분이죠. 이것들이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즉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식사 준비됐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우와. 드셔보세요. 지난 3년간 남편의 심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차려낸 오디 밥상. 아내의 사랑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밥상이다. 여보,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정성껏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심혈관 질환에 이어 산성화가 부르는 또 다른 질환, 당뇨. 몸이 산성화되면 깨끗한 혈액과 산소, 그리고 영양분이 췌장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 당뇨가 발병하게 됩니다.
오디의 두 얼굴 두 번째. 산성화가 부르는 당뇨 개선을 위한 오디 섭취법을 찾아라. 사례자를 찾아 수소문하던 중 오디를 꾸준히 섭취하며 당뇨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는 한영섭 씨에게 연락을 시도해봤다. 제가 오디를 몇 년 동안 먹고 혈당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전에 당뇨가 얼마나 심하셨나요? 공복 혈당이 한 260이 좀 넘었었어요. 진단서를 확인해본 결과 공복 혈당 267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기 위해 한영섭 씨를 직접 찾아가 봤다. 5년 전 심각한 당뇨 진단을 받았던 한영섭 씨.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계속 기운이 없고 늘어지고 청소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소파에서 늦게까지 드러누워 있고 활력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몸 상태가 그런가 보다 하고만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뇨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놀랐어요. 대체 한영섭 씨의 당뇨 발병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애들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요. 병원으로 바로 이송했는데 한 중환자실에서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스트레스며 몸이며 다 합쳐가지고 진짜 그보다의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부재, 그 몫을 혼자서 묵묵히 감당해야 했던 한영섭 씨.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녀의 몸을 점점 녹슬게 만들었던 것. 초콜릿하고 과자, 빵, 그때 당시는 가리지 않고 다 좋아했었거든요. 소파에 드러냈으면 막 천장에 막 번호시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서너 개씩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스트레스를 과도한 군것질로 풀기 시작한 한영섭 씨. 과도한 당분 섭취는 혈당을 빠른 속도로 올릴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파괴시켜 몸을 산성화시키게 된다. 하지만 과거를 털어내고 현재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한영섭 씨. 실제 혈당을 측정해보니 정상 수치에 가까웠으며 몸의 산성도 또한 정상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옛날엔 쌀밥으로 먹다가 지금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양도 좀 적게 먹으면서 오디가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디도 좀 많이 챙겨 먹었어요. 그렇다면 한영섭 씨는 당뇨 완화를 위해 오디를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제가 마시는 오디예요. 오디를 차로 마신다? 오디 차면 붉은색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디 잎을 차로 끓여서 먹어요. 당뇨 완화를 위해 한영섭 씨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오디잎. 오디잎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뽕잎의 또 다른 이름으로 오디가 뽕나무의 열매라면 뽕나무의 잎이 바로 오디잎인 것. 당뇨가 있으면 입이 자꾸 마르고 갈증이 나요. 이왕이면 당뇨에 좋은 걸 마시면 좋겠다 싶어서 알아보다가 오디잎 차가 당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디잎을 챙겨 먹고 한 1년 정도 되니까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당뇨 증상들도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년째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디잎이 당뇨 완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 오디잎에는 루틴, 감마 아미노낙산, 데옥시 노지리마이신 등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디잎의 루틴 성분은 항산화 성분으로 몸을 산성화시키는 활성산소를 배출시키고 췌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당뇨 완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실제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오디잎 섭취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오디의 두 얼굴 두 번째. 산성화된 몸이 부르는 당뇨 완화를 위해선 오디 잎을 먹어라. 그렇다면 그녀가 5년 동안 꾸준히 마셔온 오디잎 차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먼저 깨끗이 씻은 오디잎을 바짝 말려주면 되는데 식품 건조기를 이용할 땐 50도에서 2시간가량 말린다.
마른 오디잎은 영양 성분이 응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1년 내내 섭취할 수 있다. 물 1리터에 오디잎 30g을 넣고 끓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른 오디잎이 준비되면 물에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 센 불에서 시작해 한 번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10분 정도 더 끓여준다. 이렇게 충분히 끓여줘야 오디잎의 섬유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루틴과 같은 영양 성분의 용출이 더 잘 이루어진다. 완성된 오디잎차는 하루 이상 실온에 보관할 경우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날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냉장 보관 상태에서도 3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푸른 녹색빛을 내며 깊게 우러난 오디잎차. 그런데 오디잎을 차로 끓여 섭취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오디잎을 물에 끓여 차로 섭취하는 것은 당뇨 완화에 상당히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당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오디잎의 루틴 성분은 열에 안정적이면서 물에 녹는 수용성으로 오디잎을 물에 넣어 끓이게 되면 루틴이 충분히 용출되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뇨 완화에 더욱 도움을 받고 싶다면 오디잎차, 대추와 함께 먹어라! 대추의 사포닌 성분은 영양분 흡수를 돕고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오디잎과 함께 섭취하면 루틴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 당뇨 완화에 더욱 도움을 준다. 한영섭 씨는 혈당 관리를 위해 5년째 꾸준히 오디잎차를 섭취해오고 있었는데 오디잎차는 하루에 한 3잔 정도는 꼭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디잎을 이렇게 말려서 차로만 마셔봤는데 차 말고도 오디잎을 좀 먹어보고 싶은데 제가 먹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서 먹어야 당뇨에 좋은지 알고 싶어요. 당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오디잎. 차 외에 또 다른 활용법은 무엇일까? 오디잎을 가장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정의한 한의사를 찾아가 봤다. 오디잎의 소화 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찬으로 만들어서 섭취하는 방법이죠. 식사 때 분비되는 소화 효소로 인해서 이 오디잎의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오디잎 자체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겠죠. 이 오디잎을 활용해서 당뇨 완화에 좋은 2가지 반찬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오디잎 나물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오디잎 나물. 오디잎은 끓는 물에 30초 내로 살짝 데쳐준다. 이렇게 데쳐낸 오디잎은 이대로만 무쳐도 맛있지만 그 당뇨 완화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넣어줄 친숙한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콩나물입니다. 맛과 영양 모두 상승 효과를 내줄 오디와 찰떡궁합 식재료 콩나물. 알칼리성 식품인 이 콩나물은 몸의 산성을 중화시키고요. 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오디잎하고 이 콩나물을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당뇨 완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게 됩니다. 깨끗이 씻은 콩나물을 소금을 넣은 물에 데쳐내 찬물에 헹궈준다. 그리고 미리 데쳐둔 오디잎과 콩나물을 함께 넣고 다진 마늘과 국간장, 소금과 참기름을 적당량 넣어 조물조물 무쳐낸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넣어줄 황금가루가 하나 있습니다. 오디잎의 효능을 배가시켜줄 황금가루의 정체는? 바로 황금빛을 내는 콩가루입니다. 이 오디잎 나물에 콩가루를 넣어주면 이 오디잎에 다소 부족한 단백질이나 불포화 지방산을 함께 보충하게 돼서요. 영양적으로 아주 균형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콩가루에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있는데 이게 그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당뇨 완화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디잎 나물의 영양 균형을 잡아줄 황금빛 식재료 콩가루. 미리 간을 해둔 오디잎 나물에 콩가루 1큰술을 넣고 무쳐내면 완성된다.
오디잎 나물에 이어 정리한 한의사가 알려줄 두 번째 오디잎 활용법은 바로 오디잎 된장조림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양념 중에 굳이 된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된장은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이 된장에는 그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멜라노이딘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당뇨 완화에 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디잎 조림에 된장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당뇨 맞춤 오디잎 반찬 두 번째, 오디잎 된장 조림. 먼저 오디잎을 넣고 졸여낼 된장물을 만들어주는데 물 한 컵에 된장 3큰술을 풀어준다. 이대로 졸이면 좀 짤 것 같은데요. 된장물이 지금 좀 진하죠. 그래서 여기에 갈아 넣어줄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예요. 오디잎 된장 조림에 무를 넣어 염도를 낮추는 것. 무에는 염도 조절 외에도 또 다른 역할이 있다는데 오디잎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무를 갈아서 넣어주면 이 성질 면에서 서로 보완이 됩니다. 간 무 3큰술을 된장물에 넣어 잘 섞어주고 양념이 한번 끓어오르면 오디잎을 잘 펼쳐 올려준 뒤 된장물을 끼얹어가며 자작하게 졸여낸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오디잎 위에 당뇨 완화에 좋은 식재료 하나 올려줄 건데요. 식재료는 바로 애호박입니다. 항당뇨 효과를 배가시켜줄 비법 재료, 애호박. 이 애호박에는 체내 당질 분해를 촉진시켜서 혈당을 낮춰주는 비타민 B1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디잎 된장조림에 함께 넣어주면 당뇨 완화에 더욱 좋죠. 깨끗이 씻은 애호박은 채 썰어서 오디잎 위에 듬뿍 얹어주는데 애호박의 비타민 B1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오디잎이 어느 정도 졸여졌을 때 넣어 숨이 죽을 정도만 익혀주면 산성화된 몸이 부르는 당뇨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디잎 된장조림이 완성된다. 심혈관 질환은 물론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오디 열매와 잎. 오디는 열매와 잎 모두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열매는 하루 200g, 약 3줌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고 오디잎의 경우 차는 하루 3잔 이하, 잎을 섭취할 땐 15장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몸의 산성화가 부르는 심혈관 질환과 당뇨.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환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 질환 또한 몸의 산성화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는데 산성화된 몸은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이자 염증 질환인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비염이 발생한다? 몸이 산성화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염증 질환이 쉽게 유발됩니다. 특히 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멈추지 않고 평생 호흡하는 기관으로 그만큼 바이러스에 늘 노출되어 있어 쉽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산성화되면 비염이 유발되거나 증세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산성화로 인해 발병, 악화될 수 있는 비염. 실제 오랜 기간 비염을 앓고 있다는 사례자를 만나보기 위해 서울 성동구로 향한 제작진. 우리는 그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네, 잠시만요. 네. 저희 신명수 어머니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네. 비염으로 7년째 고생 중인 47세 신명수 씨. 오늘 날씨도 좋은데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네요? 아, 제가 비염이 심해서 이렇게 바람 불고 꽃가루 날리거나 뭐 먼지 같은 거 들어오면 재채기, 콧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끼거나 손수건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아, 네. 마스크가 좀 필수겠네요. 네, 항상 필수로 갖고 다니죠. 가방에 혹시 몰라서 여벌 마스크도 있고 물. 마스크와 손수건을 비롯해 물티슈와 각종 약까지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는데 집이 가까워서 여기서 한 5분, 10분 거리인데 항상 이렇게 챙겨서 다녀요.
집 앞 외출조차 쉽지 않은 신명수 씨. 그녀에게 비염은 이미 오래된 고질병이다. 7년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재채기, 콧물 나기 시작해서 감기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낫지를 않고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반복이 돼서 혹시나 해서 병원을 갔더니 비염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비염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관찰을 통해 신명수 씨의 일상을 살펴봤다. 집안일을 하는 내내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제습기와 가습기를 수시로 체크해 작동시키고 수면 중에도 나타나는 비염 증세로 잠을 설쳤다. 관찰을 통해 확인된 심각한 비염 증세. 대체 비염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해줄 청균의설 건강해결사 신예슬 한의사가 나섰다. 어머니께서 비염이 많이 심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방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혹시 비염은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처음엔 감기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약 먹으면 되겠지 했는데 감기약이 안 듣더라고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후천적 비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식습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식습관은 제가 딱히 신경을 써보지가 않아서요. 네, 이제 식습관이 잘못되어서 몸이 산성화가 많이 되면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염증도 많이 생기게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염인데요. 그래서 어머님이 산성화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명수 씨의 몸은 얼마나 산성화되어 있을까? 여기요. 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색깔을 맞춰봤을 때 지금 약간 4와 5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정도면 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사 결과 몸의 산성도가 높은 상태. 산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몸이 좀 녹슬고 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격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거를 유발한 식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냉장고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곧장 냉장고 점검에 나서는 신예슬 한의사. 드디어 냉장고 문이 열리고 갖가지 식재료로 빼곡히 채워진 냉장고. 과연 이 중 신명수 씨의 몸을 녹슬게 한 냉장고 속 주범은 무엇일까? 천천히 훑어보는 신예슬 한의사. 그런데 이때 냉장고에서 가장 먼저 포착된 것은 먹다 남은 통조림.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싸두셨어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간편하게 뜯어서 먹고 그냥 비닐에 싸서 넣으면 편하니까요. 다음에 또 꺼내서 먹기도 편하고. 평소 먹다 남은 통조림을 비닐에 싸서 냉장 보관해온 신명수 씨. 캔은 한번 오픈을 하게 되면 이 캔이 산화가 되기도 하고 안에 있는 제품이 변질되기도 하니까요. 한번 개봉하신 것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 주시고 이틀 내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냉장고를 살펴보는 신예슬 한의사. 그런데 시선이 또 멈췄다. 사각지대에 조용히 숨어있던 문제점 발견. 와, 통조림이 굉장히 많네요. 네, 통조림 많아요. 네, 햄도 있고요. 옥수수 캔, 황도캔도, 번데기 있고, 참치캔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냉장고 한 칸을 차지하고 있던 통조림을 꺼내보는데 평소에 좀 즐겨 드시는 편이세요? 네, 평소에 잘 먹고요. 통조림이 종류도 다양하고 유통기한도 길고 먹기 편하고. 매일 하루에 2번 이상 식사 때 반찬으로 그리고 간식으로도 섭취해온 각종 통조림. BPA나 퓨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첨가물인데 이런 것들이 미량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미량이 자꾸 몸에 쌓이면 이 독소가 어머님을 산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같이 비염 있으신 분한테는 더 안 좋겠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냉장고 점검.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냉동실 한 켠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건 편의점 햄버거.
그 뒤를 이어 감자튀김에 피자, 핫도그, 튀김까지 줄줄이 발견되는 각종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우리 몸의 대사를 많이 저하를 시키거든요. 네, 대사가 저하가 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 노폐물이 이렇게 몸속을 계속 떠돌다가 나가지 못하고 독소가 되는 거예요. 독소가 생기면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산성화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 섭취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몸을 녹슬게 비염을 악화시키는 냉장고 속 주범 첫 번째. 화학물질이 함유된 통조림과 각종 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 두 번째 주범을 찾기 위한 냉장고 수색이 계속되고, 이때 서랍에서 발견된 다량의 건새우.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냉장고 곳곳에 숨어있던 각종 새우들. 새우 좋아해요. 반찬도 해 먹고 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얘는 튀겨서도 먹고. 해산물을 원래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해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해산물. 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새우 볶음. 이건 진미채, 오징어. 이건 고기류 양념된 거네요? 양념된 거. 채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냥 고기 위주로 먹고 있어요. 땅콩도 즐겨 드시는 편이에요? 네,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반찬에 같이 볶음할 때 넣어서도 먹고요. 네, 오징어도? 네, 쟤랑 같이 친구죠? 네. 그런데 각종 새우와 오징어, 육류에 땅콩까지 전부 꺼내놓는 신의 슬 한의사. 이것들이 지금 어머님의 비염을 악화시키는 문제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 이 음식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게 다 산성식품이에요. 해산물과 땅콩이 산성식품이다?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식품들을 산성식품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독소작용을 하고 그래서 또 산성화가 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맥주 안주로 즐기던 환상의 궁합 오징어와 땅콩. 그리고 늘 즐겨 먹는 고기. 게다가 매 끼니 식탁에 오르는 반찬 대부분이 산성식품이었던 것. 그렇다고 이렇게 산성식품을 아예 안 드실 순 없잖아요. 이럴 때는 알칼리성 식품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 드실 때는 쌈으로 싸서 드시고요. 이렇게 새우볶음 같은 거 만드실 때는 꽈리고추라든지 다른 채소들을 곁들여 주시는 게 좋고요. 몸을 녹슬게 비염을 악화시키는 냉장고 속 주범 두 번째. 몸을 산성화시키는 각종 산성식품. 근데 어머님 여기 혹시 이것들은 다 뭔가요? 냉장실 옆판에 나란히 서있던 각양각색의 음료들. 이런 건 민트랑 여러 가지 허브차 섞어서 물 대신 마시고요. 민트가 이렇게 화하는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깔라만시 새콤달콤해서 맛있어요. 달달하고. 요것도 액체네요? 요거는 카모마일. 네, 차예요. 차를 굉장히 즐겨 드시나 봐요? 네. 물처럼 이게 수분 섭취하면 또 좋다고 해서 물 대신으로 또 마시고 있죠. 우유, 예. 오렌지 주스. 예. 비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수분 보충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보통 하루에 4잔씩 마셨던 신명수 씨. 그런데 음료수들을 모조리 꺼내기 시작하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이 음료들은 전부 위산 분비를 과다하게 촉진시키는 음료들입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위산 분비. 그런데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것이 비염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위산이 많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음식물 소화가 많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음식물이 노폐물이 되고 노폐물이 독소가 되면서 몸이 산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비염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에 총 해서 2잔 정도로만 제한하시고요. 나머지는 수분, 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몸을 녹슬게 비염을 악화시키는 냉장고 속 주범 세 번째.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음료의 과다 섭취. 냉장고를 채우고 있던 비염 악화의 주범들을 비워내자 텅 비어버린 냉장고. 냉장고에서 안 좋은 것들을 다 빼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드실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음식들로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거든요. 앞서 비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구입을 위해 마트를 찾았던 신예슬 한의사. 과연 각종 식재료 중 신명숙 씨의 냉장고를 건강하게 채워줄 식재료는 무엇일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한 번에 선택한 식재료는 바로 마늘종. 마늘종 같은 경우는 비타민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늘종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클로로필은 산성 음식들 그리고 산성화 돼버린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중화를 시켜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불어 염증 완화 효과가 있어서 어머님 비염 증상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마늘종은 노폐물을 배출해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칼륨 또한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보통 생으로 먹거나 장아찌 혹은 건새우와 함께 볶아서 섭취하는 마늘종. 그런데 몸을 중화시키고 비염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맞춤 활용법은 따로 있다는데. 여름철이 다가오면 입맛이 없어지기 쉬운데요. 그러면 영양 부족으로 오히려 비염 증세가 악화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맛을 돋구어줄 마늘종 피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 완화를 위한 마늘종 맞춤 활용법 첫 번째, 마늘종 피클. 먼저 마늘종을 깨끗이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피클을 마늘종으로만 담그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머님 냉장고 보다 보니까 비염에 좋은 채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꺼내와 보겠습니다. 네. 마늘종과 함께 섭취하면 비염 완화에 더욱 도움을 줄 냉장고 속 재료는 바로 배추. 네, 배추입니다. 네. 배추도 알칼리성 식품이고요. 그리고 배추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성분 같은 경우는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늘종의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해서 같이 섭취하시면 훨씬 더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종, 소화 흡수를 높이기 위해선 배추와 함께 먹어라. 물에 한 번 씻어낸 배추는 소금물에 담가 20분 정도 절여준다. 이제 마늘종을 배추에 넣어서 말면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재료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배추에 이어 마늘종 피클에 활용될 또 하나의 궁합 재료는 바로 사과. 사과도 좋나요? 네, 사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이제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유해균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사과 역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과가 맛이 조금 시기 때문에 산성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사과는 깨끗이 씻어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미리 절여둔 배추에 마늘종과 사과를 얹어 돌돌 말아준다. 그런 후 물과 식초, 설탕을 넣고 끓인 단촛물이 한 김 식으면 말아둔 마늘종에 넉넉히 부어준다. 이 상태로 실온에서 한두 시간만 숙성시켜주면 산성화된 몸이 부르는 비염 완화에 좋은 마늘종 피클이 완성된다. 자, 이렇게 피클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드셔보실까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아삭아삭하고요. 사과가 들어서 단맛도 나고 밥하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이어 비염 완화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마늘종 활용법을 알아볼 차례. 이제 마늘종 피클로만 드시면 좀 질리실 수가 있으니까 한 가지 반찬을 더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에 알려드릴 반찬은 마늘종 버섯 볶음입니다. 비염 완화를 위한 마늘종 맞춤 활용법 두 번째, 마늘종 버섯 볶음. 그런데 보통 마늘종은 마늘종 자체만 볶거나 혹은 건새우와 볶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마늘종 볶음에 버섯을 넣어 섭취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 버섯의 장점은 마늘종에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건데요.
미네랄도 풍부한 데다가 마늘종에는 더욱이 부족한 단백질까지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서 영양 균형을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마늘종,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버섯과 함께 먹어라. 먼저 달궈진 팬에 적당량의 기름을 두르고 마늘종을 3분 정도 볶아준다. 다음으로 궁합 식재료인 느타리 버섯을 넣고 여기에 다진 마늘과 간장만으로 가볍게 간을 한다. 보통은 볶음 요리하면 위에 깨를 뿌리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깨 말고 다른 특별한 재료를 넣어볼 거예요. 특별한 거 뭐예요? 네, 바로 요건데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생강 가루입니다. 생강이에요? 마늘종 버섯볶음에 대미를 장식할 식재료 생강가루. 생강 같은 경우는 항염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항바이러스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어머님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걸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가루 반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비염 완화에 좋은 마늘종 버섯볶음이 완성된다. 제가 먹는 식습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히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께서 오셔서 냉장고 점검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 먹는 거 식습관 좀 주의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 비염 개선에 도움이 되는 마늘종. 하지만 마늘종은 맵고 아린 맛이 있어 일반인은 하루 2줌, 약 6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고 위장이 약한 사람의 경우 가급적 조리에 섭취하며 하루 1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하루가 멀다고 등장하는 새로운 식재료들. 그 식재료의 효능을 샅샅이 파헤친다. 청균설에서 새롭게 써내려가는 식재료 보가. 신동의보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터넷을 통해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강 식재료는 무엇일까? 김치와 녹용, 발효식품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김치와 녹용, 발효식품을 제치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자몽입니다. 신동의보가 오늘의 주인공은 자몽. 자몽은 왕귤과 오렌지를 교배 만든 과일로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자메이카가 원산지이다. 포도와 비슷한 향과 독특한 쓴맛이 특징인데 자몽은 수분이 90%이며 100g당 칼로리가 30kcal로 매우 낮아서 섭취 시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실제 팝스타 마돈나가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찾는 과일이자 배우 고현정과 이시영의 몸매 관리 비법인 자몽. 때문에 여성의 과일, 뷰티 프루츠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다. 그런데 최근에 자몽의 또 다른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의 한 주스가게. 이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자몽인데 요즘에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디톡스도 엄청 유행이라고 해서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디톡스 자몽 음료 할인한다고 해서 먹으려고 하고요. 여름이라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분들이 디톡스 워터를 많이 찾으시고요. 그 중에 이제 자몽 디톡스 워터를 가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매출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몽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디톡스. 디톡스란 독과 제거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인체 내 독소를 빼내는 일종의 제독요법이다. 콜레스테롤, 활성산소, 염증과 같은 독을 제거해 노화, 비만과 성인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디톡스. 그렇다면 자몽이 디톡스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몽은 현대인들의 몸속에 쌓이기 쉬운 3대 독소, 콜레스테롤, 활성산소, 염증 이 세 가지 독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고마운 식재료인데요. 자몽 속에 다량 함유된 나린진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활성산소의 작용을 차단하며 염증 유발 인자를 억제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간 기능을 개선해서 몸의 자연 해독 기능을 높여줍니다. 실제 자몽을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5.5%나 감소했으며 염증 발생 인자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뛰어난 항산화 능력으로 디톡스 끝판왕이라 불리는 자몽. 실제 자몽은 디톡스 요리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데 서울의 한 디톡스 요리 강의 현장. 이곳에서도 자몽을 활용한 다양한 디톡스 요리들을 선보이고 있었다. 주변 식재료들을 활용해서 몸속 노폐물을 빼주는 디톡스 요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디톡스 요리 전문 손아영 요리연구가. 그렇다면 몸속 노폐물을 빼기 위해선 자몽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자몽을 갈아서 통째로 먹는 스무디 방식이 있고 즙을 짜는 착즙 방식이 있는데요. 디톡스 효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는 스무디 방식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자몽을 통째로 갈아 만든 스무디 형태로 섭취해야 자몽의 식이섬유가 몸속에 쌓인 독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것. 자몽으로 우리 몸에 쌓이는 3대 독소, 활성산소와 콜레스테롤, 염증을 제거하라. 내 몸 맞춤 자몽 디톡스 스무디. 첫 번째, 몸속의 노화를 일으키는 독, 활성산소를 빼는 자몽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몽과 채소의 조합. 그렇다면 먼저 노화를 일으키는 독, 활성산소 잡는 조합은? 이게 바로 활성산소 잡는 자몽 스무디에 들어가는 재료인데요. 자몽, 당근, 로메인 상추 이렇게 들어갑니다. 먼저 자몽을 손질하는 손아용 요리연구가. 그런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과처럼 깎는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자몽의 하얀 속껍질에는 몸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그 나린진이라는 성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깎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톡스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하얀 속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이제 믹서에 손질한 자몽 1개와 당근 반 개를 넣고 로메인 상추 3장도 손으로 뜯어 넣은 뒤 반컵 분량의 생수와 함께 갈아주기만 하면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 자몽 스무디가 완성된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요. 로메인 상추는 비타민 A, E, C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재생과 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들과 함께 자몽을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을 경우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과도한 독소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거나 또 노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 몸 맞춤 자몽 디톡스 스무디. 두 번째, 비만과 성인병을 유발하는 독,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조합은 바로 자몽과 사과 그리고 새싹 채소가 그 주인공. 자몽 1개와 사과 반 개, 새싹 채소 1줌과 물 1컵을 넣고 갈아주면 콜레스테롤 제거에 도움을 주는 자몽 디톡스 스무디 완성. 과연 그 효능은 어떨까? 새싹 채소에는 소화효소, 비타민, 아미노산 등이 다 자란 채소보다 최소 20배에서 최대 100배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새싹 채소의 라파제라는 효소가 체내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과에 든 펙틴 역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디톡스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몽과 함께 하루 한 잔씩 스무디로 만들어 섭취한다면 몸속 과도하게 쌓인 콜레스테롤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3대 독소 중 남은 하나. 염증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자몽으로 염증을 잡아 퇴행성 관절염이 완화됐다는 소견 씨를 만나 그 비법을 들어보기로 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랑하는 손자를 마음껏 업을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녀. 손자를 업은 채로 가파른 계단도 거침없이 내려가는데 13년 동안 관절염을 앓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다. 예전에는 계단 저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얘가 13.5kg 나가거든요. 우리 손자가. 얘도 없고 올라갔다 이제 맘대로 오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 나았어요. 건강을 되찾은 후 손자 밥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과거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우연찮게 친구하고 치킨 가게를 냈는데 친구는 이제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녔어요. 배달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계단을 많이 탔잖아요. 몇 년 하셨어요? 만 7년이요. 여자 배달원 하면은 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자가 배달한 사람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생계를 위해 하루에도 수천 개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던 소견 씨. 엄청 탔죠. 배달주 업무니까. 급할 때는 막 2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막 배달 밀려 있으면은. 47세 정도 그 나이에 무릎이 너무 이게 부었고 앞이 시큰거리고 뒤가 뻣뻣하고 걸을 수가 없어요. 병원을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더라고요.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받게 된 퇴행성 관절염 진단. 소견 씨는 무릎에 생긴 염증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됐고 심각한 다리 변형까지 왔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는데, 퇴행성 관절염 그 진단 받았을 때는 다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렇게 걸어지죠. 그냥 이렇게 그래갖고 걸음도 빠리빠리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지잖아요. 이렇게 예, 딱딱딱딱 이렇게 스쳐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안 스쳐졌어요 절대로. 지금은 누구보다 관절 건강에 자신이 있다는 소견 씨. 지인분이 그 자몽이 좋다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을 넘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뻣뻣한 것도 좀 사라지고 생활하는데 일단은 지장이 없으니까요. 통증도 못 느끼고. 현재 관절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 정말 퇴행성 관절염이 사라졌을까? 어머님은 내측 구획의 관절염, 그리고 외측 구획의 관절염, 그리고 슬개 대퇴 관절에 관절염이 있는 중기 이상의 관절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기 이상의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 엑스레이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퇴행성 관절염의 흔적. 염증으로 인해 연골이 마모돼 뼈와 뼈 사이의 간극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엑스레이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나 환자분 증상이 전혀 없으시고 혈액검사상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이 사라져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이 멈춘 상태라는 것. 실제 혈액검사 결과 체내 염증 수치가 정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소견 씨는 염증 관리를 위해 자몽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그녀의 일상을 관찰하던 중 수상한 노란빛 액체 포착. 과연 이 액체의 정체는?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네, 자몽으로 만든 자몽 식초예요. 딸이 엄마 이걸로 식초를 한번 담가서 먹으면 또 좋다고 하니까 식초를 담가보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것도 식초를 담가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갈증 날 때나 좀 그럴 적에 수시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하루에 2-3잔씩 갈증이 날 때마다 먹고 있다는 자몽 식초물. 그런데 자몽을 식초로 만들어 먹으면 관절염증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될까? 관절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나린신 성분과 살리실산 성분은 자몽을 식초에 담가서 숙성을 하게 되면 이 성분들이 우러나와 체내 흡수가 더욱 잘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몸속 염증을 없애주는 자몽 식초.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먼저 붉은 소금으로 깨끗하게 씻은 자몽을 껍질째 썰어준다. 그런 다음 소독한 유리병에 썬 자몽을 켜켜이 넣고 설탕을 넣어주면 되는데, 일반 설탕은 보통 1:1로 넣는데 저는 반만 넣습니다. 이 설탕을. 염증을 악화시키는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몽과 설탕의 비율을 2:1로 넣고 있었다. 그래도 설탕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과연 염증을 악화시키는 설탕을 반으로 줄인 그녀만의 비법은? 그래도 설탕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염증을 악화시키는 설탕을 반으로 줄인 그녀만의 비법은 파인애플? 왜 파인애플이에요? 과육을 먹고 심은 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 심에 단맛을 내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초의 천연 단맛을 위해 파인애플의 딱딱한 심을 활용한다는 것. 자몽과 파인애플의 조합, 염증 제거엔 어떤 도움이 될까? 자몽 속에 풍부한 나린진과 파인애플 심에 풍부한 블로멜라인 성분이 만나게 되면 항염증 효과가 배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 붓기를 가라앉혀 주고요. 관절의 기능을 상승시켜 줍니다. 깍둑썰기한 파인애플 심을 넣고 재료가 잠길 정도로 현미식초를 부은 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해준다. 햇빛이 안 드는 실온에다가 2주간을 숙성을 한 다음에 과육은 걸러서 버리고 식초는 냉장 보관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서 2주간 숙성을 한 다음 채반에 맞춰 과육은 걸러내며 자몽의 영양 성분이 고스란히 배어나와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자몽 식초가 만들어진다. 물에 희석해서 마시기도 하는데요. 여름에 덥고 입맛 없을 때는 이 자몽 식초를 이용해가지고 새우 냉채를 많이 만들어 먹고 있어요. 새콤달콤 입맛 살리고 염증도 잡는 자몽 새우 냉채 만드는 법. 먼저 끓는 물에 새우를 살짝 데쳐내면 되는데 이때 자몽 식초를 넣어준다. 이걸 끓는 물에 넣어서 새우를 데치면은 비린맛을 없애주거든요. 새우는 1분간 살짝 데쳐낸 뒤 곧바로 찬물에 씻어 새우의 탱글한 식감을 살려준다. 그런 다음 오이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 씨를 제거한 다음 얇게 채 썰어준다. 자몽은 겉껍질만 얇게 깎아낸다. 그런 다음 설탕물에 20분간 담가 자몽 겉껍질의 쓴맛을 빼주고 한입 크기로 잘라준다. 이제 냉채 소스를 만들 차례. 자몽 식초 한 국자에 간장과 연겨자,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넣어 잘 섞어주면 자몽향 가득한 소스가 만들어진다. 이제 손질한 재료들을 한데 모아 소스를 뿌려주면 자몽 새우 냉채 완성. 새우 속에 든 글루코사민은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자몽과 새우를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염증을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년간 꾸준히 자몽을 섭취하며 몸속 염증을 없애 퇴행성 관절염환에 도움을 받은 소견 씨. 자몽을 먹게 된 것이 저한테는 큰 행운이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 자몽을 먹겠습니다. 염증 제거에 도움을 주는 자몽. 하지만 일부 고혈압과 고지혈증, 협심증 치료제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하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2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엉덩이가 처지게 되면 허리 디스크와 또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6개월) 정도 꾸준히 먹었었는데 허리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되어서 운동도 하지만요 따로 챙겨 먹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여성 세안과 원기 회복에 좋은 강화도 장어입니다. 자궁암 수술을 하고 나서 장어를 꾸준히 먹어서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